자, 6번의 대손해계 기출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충당금 특이정을 보면 우선 전년도에 2월 된 대손 충당금이 요 대변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5만 원이 있대요. 그죠? 그러면 지금 4월 30일 외상매출금이라고 여기 지금 기재된 거는 4월 30일 날 아마도 대손 충당금이 차변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대손 충당금이 줄었다는 건 요건 상대편 계정 과목 이름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대손 처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금액은 여기 XX라고 돼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 충당금이 차변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올해 연도 말에 우리가 보충해서 설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월 30일 시점에 대손 추정액에서 기존에 있던 충당금 잔액을 빼서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12월 말일 날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차기로 이월될 금액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단기 중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된 외상 매출금은 5,000원이었다. 그럼 이게 분계로 표현해 보면 자, 차변했던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5,000원 없애고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5,000원만큼 차변에 기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 5,000원 이 금액이 대손 충당금 차변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4월 30일 날 대손 충당금 차변 5,000원 들어갔고 상대 계정인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서 지금 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대손 충당금이 5만 원 있었는데 5,000원만큼 충당금이 줄었죠. 그럼 우리가 설정하기 전에 충당금 잔액은 45,000원이에요. 그죠? 45,000원인데 45,000원인데 지금 차기 년도로 이월시켜야 될 대손 금액이 7만 원이 돼야 돼요. 이 7만 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7만 원은 올해 단기 말에 대손 추정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대손 추정액. 그러니까 올해 년도 말에 지금 7만 원을 못 받을 거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만 원에서 5천 원만큼 대손 처리했으니까 설정 전 충당금 잔액이 남아있는 게 4만 5천 원이죠? 이 4만 5천 원은 뭐예요? 대손 설정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7만 원이 지금 추정이 됐는데 4만 원의 충당금 잔액이 있어요. 그럼 얼마를 보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2만 5천 원을 추가적으로 보충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만 5천 원을 연도 말에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서 보충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가 설정한 이 충당금 2만 5천 원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2만 5천 원 이렇게 되면 지금 차변에 7만 5천 원, 대변에 7만 5천 원 이렇게 양쪽의 금액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정에서 주의할 거는 이 차기 2월될 이 7만 원이 대손 추계액이다, 추정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계액이 지금 대손 추정액이 지금 7만 원인데 5천 원만큼 대손이 났으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될 금액은 요 양쪽이 같으려면 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큼 12월 말일 날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요 설정해야 될 금액은 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자, 당좌 차월은 우리가 한도를 초과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 범위 내에서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는 거는 이런 거였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당좌 예금에다가 1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해 놨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상품을
150원짜리를 구입을 했어요. 그럼 원래는 150원짜리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당좌 예금이 100원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도를 더 이렇게 증액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이거를 당좌 차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도를 70원만큼 더 인출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럼 100원밖에 없지만 170원까지 수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50원짜리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자 우리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한다고 했었죠? 그럼 지금 100원밖에 없으니까 50원만큼 당좌 차월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당좌 차월된 거. 그럼 이 당좌 차월된 거는 결국에 은행에서 내가 빌려 쓴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단기 차입금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 부채로 분류가 되는 거고 외상 매입금도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샀을 때 그 부채를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요. 미지급 비용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채예요, 부채. 대손 충당금은 부채가 아니죠,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해당 채권의 차감적 계정이지 부채가 아닙니다. 자, 다시 위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결산할 때 30만 원만큼의 대손 충당금을 잡았다라고 하면 대면의 대손 충당금을 분기했지만 재무상태표에 나타날 때는 해당 채권에 이렇게 차감적인 계정으로 쓰는 거지 이 대손 충당금이 부채는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이 3천만 원이래요. 지금. 자,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1%를 설정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3천만 원에 1%면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3천만 원에 1%면 30만 원인가요? 네, 3천만 원에 1%. 3천만 원에 1%를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 이렇게 채권 잔액의 과거 대손 추정률을 과거 대손에 대한 그걸 고려해서 단기 말에 대손 추정률을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대손을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 있었고 대손이 지금 15만 원이 났으니까 20만 원 중에 15만 원 충당금을 사용했겠죠. 그럼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5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3천만 원에 1%면 3천만 원에 1%면 30만 원인데 지금 기존에 5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얼마를 더 보충하면 돼요? 그렇죠. 25만 원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그것만큼 차변의 대손상각비 25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25만 원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기말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에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항목 중에 변동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외상매출금과 같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니까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손 비용이 들어가면 영업이익이 바뀌겠죠. 자, 다시. 자, 제가 잠깐 멈춰놓고 손익계산서 구조를 간략히 적어봤는데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비용을 빼면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설정하게 되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할 경우에 변동이 되는 건 영업이익이죠, 답은. 매출원가는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매출액은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거고, 그죠? 매출 총이익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 밑에는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기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분계는 반드시 우리 교재에는 여기 답이 안 써 있죠. 그래서 꼭 연필로 쓴 다음에 수업 들어주세요. 자, 1번입니다. 7월 7일 날
매출거래처인 주 달라일러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서 주식회사 달라일러에 대한 외상매출금 1200만 원을 대손 처리하기로 했대요. 회생계획 인가라는 게 법원에서 이제 회생하라고 인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생이 어렵다고 지금 법원이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가를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은 이 상대방한테 내가 채권 회수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대손 처리하였다라는 건 대손 처리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대손 발생 직전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은 잔액이 500이 있었대요. 자, 우리 대손이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손 충당금을 우선 상기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 대변으로 없애고, 충당금이 500이 있다고 했으니까, 대손 충당금 500만 원을 사용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700만 원은 뭐예요? 그렇죠.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이렇게 외상매출금과 같은 이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8월 3일 날 주식회사 네오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11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하기로 했대요. 확인한 결과 부도 시점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8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선은 이 대손 충당금 80만 원부터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은 이제 대변으로 없어져야죠. 110만 원. 그럼 얼마 더 부족해요, 여러분? 그죠?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하는 거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산을 없애고 대손 충당금 80만 원 먼저 쓰고, 그러고도 부족한 30만 원은 뭘로 하면 돼요? 그렇죠. 대손 상각비. 이런 외상매출금과 같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8월 28일 날 부영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했대요. 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현재 300만 원이 있대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단기 대여금도 받을 채권이니까 이게 지금 어, 회수가 안 된다, 회수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대변에 단기 대여금 자산이 없어져야죠. 대손 처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무조건 다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죠.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부터 먼저 사용하고, 300만 원 있다고 했으니까 충당금 먼저 사용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200만 원은 뭐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대손 상각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미수금,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매출 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받을업에 대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지만, 미수금이나 대여금 등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 비용은 그렇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4번. 10월 10일 본고 상사의 미수금 200만 원이 대손 처리 요건이 충족돼서 당일 대손 처리하기로 했대요. 충당금 잔액은 8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미수금을 대변으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대여금이 아니라 미수금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에 미수금입니다. 지금 미수금이니까 여기 오탈자가 있네요, 여러분. 미수금. 요 해답도 미수금이에요. 자, 그럼 대변에 미수금을 없애고요. 200만 원. 그렇죠? 자, 충당금이 얼마 있었대요, 여러분? 충당금 80만 원 있었다고 했으니까 대손 충당금 먼저 없애고, 그리고 미수금은 기타 채권이니까 그렇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 밑에 해답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미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도 굉장히 또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또 빠르게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